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심한 정대리는 어떻게 1년 만에 10년치 연봉을 벌였을까 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상은님 지음의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알면서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많이 알려주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하루에 한 권 정도, 이틀에 한 권,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책들이 정말 많은데 그 책들 중에서 다 조금씩은 한두 가지씩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자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심한 정대리는 어떻게 1년 만에 10년치 연봉을 벌였을까? 이 책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딱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감명 깊게 읽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는요, 수의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아주 소심하셨대요. 그리고 예민하셨고 무엇보다 집에 있기를 참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인데요. 직장 생활 7년 이후인데 일기조차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성향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에 도전했대요. 마침내 하고 싶은 길을 찾은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제약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사원 김유빈으로 웹소설가로 등단을 했고, 퇴사 후에 의약물인 퍼펙트 서전을 연재했대요. 그렇게 조금씩 하니까 인쇄가 더 많이 들어왔대요. 한 달 월급보다. 그래서 그 인쇄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이분의 도전은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들 시간이 없고 자기 성장을 하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자기만의 일로 만들고 길을 열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 경험, 지식, 고민 등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돈이 되는 시대라고 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때 생각하니까 그게 돈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과 직장 생활로 힘든 분이 계시다면 1인 크리에이터로서 홀로 서기를 고민해 보라고 하네요.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몰랐던 거 한 가지요. 소모 대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문장이 있는데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모소대나무를 알았어요. 모소대나무가 뭔지, 어떻게 생식이 되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지식인을 통해서 그 발췌한 거를 제가 적어봤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소대나무의 문장이 나오는데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책을 읽는다.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어요. 처음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읽고 네이버 검색을 해보았어요. 모소대나무는 백합과의 거북이 껍질 대나무로 마오, 마주고로 불리우며 중국과 대만에서 주로 자란대요. 28m 높이로 무성생식과 성생식을 통해 확산되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무성생식이래요. 무성생식이 또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무성생식은 짝이 없어도 스스로 생식하는 것을 무성생식이라 하더라고요. 성생식은 짝이 있어야 된대요. 두 명이 같이 짝이 있어야 생식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고, 무성생식은 혼자 스스로도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슨 생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소대나무 이야기와 무슨 생식 이야기 두 가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두 가지 다 처음 들어보고 아주 생소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이해가 되고 제가 한 10번 정도 읽어봤던 것 같아요. 모소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 지방 농부들은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고 정성 들여 키운답니다.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농부들도 수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하지만 모소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자란대요. 정말 대단하죠. 와,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그 자리에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답니다. 4년 동안 단 3cm의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대나무는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전 4년 동안 모소대나무는 땅속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거죠. 수백 미터의 땅속으로 4년 동안 땅 위로는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땅 밑으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이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농부는 뿌리가 살아있음을 알기에 계속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돌본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폭발적인 성장으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일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망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낙담하고 포기한 순간에도 희망의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감명 깊은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일 마지막에 이 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행지나 맛집을 고를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방문한 곳,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을 찾는 이유는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니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해도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고 사진에는 멋지게 나온 풍경이 실제로 가면 초라할 수 있다. 반면에 유명하지는 않아도 음식이 맛있다면 기대 이상의 쾌감을 얻는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길을 헤매다가 찾은 멋진 풍경은 메신저 프로필을 장식할 나만의 장소가 된다. 둘 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더 기억에 남고 할 이야기가 많은 쪽은 내가 직접 찾은 음식점과 여행지이다.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길이 잘 닦여 있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는 가기가 편하고 안전하고 하지만 지나고 난 후에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 반대로 남들이 잘 가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선택했다고 하자. 길은 울퉁불퉁해 엉덩이는 아프고 밤에는 어두워 이정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은 제대로 가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아름다운 오솔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푸른 바다를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 한번 재미있게 잘 살았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제가 감명 깊게 에필로그를 읽었어요. 자, 이분은 이제 2년이 지났대요. 퇴사한 지. 그래서 새로 달라진 것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일하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와 저녁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으로 살았던 7년 동안 기상은 6시 전후였다. 종일 피곤했던 하루가 아침에 푹 잘 수 있게 되면서 상쾌한 하루로 바뀌었다. 삶은 지극히 단순해졌다. 전화기는 조용해졌고 만나는 사람의 수는 확 줄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할 시간은 많아졌다. 가끔 수다를 떨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견딜 만할 정도였다. 30년 이상을 인간관계로 충분히 복잡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단순함이 주는 감정의 평온함과 맑은 머리가 더 고맙게 느껴진다. 세상의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주중과 주말, 달력의 검은 숫자와 붉은 숫자의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아직은 주 5일의 이틀 휴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번잡함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이 놀러가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을 한다. 정말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맛집은 평일 예약이 쉬워서 좋다. 어떤 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작은 변화겠지만 자유의 욕구가 강한 나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다. 모험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함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험을 싫어한다. 죽기 전에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인의 삶은 불만족스러웠지만 직장 밖으로 나갈 배짱은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가장 큰 위험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방법을 열심히 찾았다.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멋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